교과서 해설 강의 고등학교 1학년 능률 김성곤입니다. 자, 1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Final Touchdown이네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With only 2 minutes to play. 자, 경기할 고작 2분만을 가진 채로 Both teams were fighting for the football. 각 팀이 풋볼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식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2분이 경기할 2분이 남은 상태로 이 표현을 좀 영어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둡시다. 이때 to play는 경기할이라는 뜻이고 to 부정사가 뭐뭐 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할 시간이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때 이 양 팀이 계속 이제 풋볼을 두고 싸우고 있었어요. 자, it was the last home game. 이것은 마지막 홈 경기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윈스턴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Seniors는 이제 상급생 혹은 이제 학교의 가장 고학년 학생, 졸업반 학생을 이야기하고 혹은 사회의 연장자 정도의 의미도 있다. 여기에서는 졸업반 학생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미국 고등학교가 보통 4년제인 학교들이 많아서 보통 4학년을 시니어라고 합니다. 뭐 참고 삼아서 이야기하자면 1학년은 4년제 학교의 1학년은 freshman, 그다음 2학년은 sophomore, 3학년이 junior, 4학년이 senior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뒤에 내용 이어볼게. 자, 윈스턴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홈 경기였고, 그래서 그들은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be determined to 부정사. 라고 쓰면, 뭐뭐 할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determined 자체가, 어, 이제는 아예 형용사로 굳어진 과거 분사이고 확고한, 결심이 이미 다 선, 결심이 다 선, 확고한, 결연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기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Since it had been a close game, 그것이 클로즈 게임이었기 때문에 자, 이때 이 since는 because의 의미로 해석을 할게요. 그것이 클로즈 게임이었기 때문에 클로즈 게임이라는 것은 가까운 경기,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거의 없이 가까운 경기, 접전, 박빙의 경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것이 박빙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 저녁 내내 그랬기 때문에 the best players of each team, 각 팀의 베스트 선수들이 hadn't left the field,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문장에 동사의 시제를 had been, hadn't left 이렇게 대과거 시제를 썼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자, 지금 이 글의 메인 스토리는 경기 시간을, 종료 시간을 2분 남겨놓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 경기가 박빙이었기 때문에 베스트 선수들이 계속 경기를 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뒤로 갈게요. Once Winston High's coach finally knew. 자, 일단 윈스턴 고등학교의 코치가 마침내 알게 되자. 원스는 일단 뭐뭐 하자. 자, 뭘 알게 되었냐면 승리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all the seniors on the sidelines, 사이드 라인에 있는 모든 졸업반 학생들, 즉 뭐 후보 선수들쯤 되겠다. 그 선수들이 were allowed to play, 경기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For the last few seconds, 마지막 몇 초 동안. 됐죠? 자, 그래서 2분을 남겨두고 자, 벤치석에 앉아있던 후보 선수들이 경기를 하러 필드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그 시니어들 중에 한 명이 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특히 기뻐했대요. 자, he had never played. 그는 경기를 뛴 적이 없었거든요. He had never played. 경기를 뛴 적이 없었거든요. In any of the games before. 그 전에 어떤 경기에서도 플레이를 해본 적이 없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 졸업반이고 마지막 홈 경기인데 처음으로 이제 경기를 출전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이제 Ethan은 was finally getting the chance. 마침내 드디어 기회를 얻게 된 거죠. To step onto the grass.
기회를 얻게 되었냐면 잔디 위로 발을 내디딜 경기를 할 그런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은 이 전체 글의 서두 부분에 해당하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자, 경기를 종료를 2분을 남겨두고 이슨이라는 친구가 최초로 경기에 출전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뒷부분의 내용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슨이 경기에 출전을 하고 이제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 라이벌 팀이 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one of our players recovered it. 우리 선수들 중 한 명이 그것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워들었죠. And quickly ran down the field. 그리고는 경기장을 빠르게 뛰어갔어요. With it. 그것을 가지고. 이때 그것은 더 볼이죠. 자, 그런데 이슨이 ran. 달렸거든요. Right after him. 바로 그의 바로 뒤에 뛰어갔어요. To catch up. 잡기 위해서. 그를 따라잡기 위해서. 자, 잠깐만. 이때 이 one of our players라는 사람은 그 공을, 떨어진 공을 주워들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을 들고 경기장을 막 가로질러서 뛰고 있는데 바로 그 뒤에 이슨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글을 정확히 읽도록 합시다. 계속 갈게요. As our player get closer to the end zone. 우리 선수가 엔드존에 더 가까이 갔을 때. 자, 이 우리 선수도 공을 주워들었던 그 선수죠. He saw, 그가 봤어요. 뭘 봤냐면 이슨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슨이 자기의 뒤에, 자기 왼쪽에 있는 걸 본 거죠. 괜찮죠? 자기 뒤에, 자기 왼쪽에. 전부 다 공을 주워들고 달리던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 얘가 자기 왼쪽 뒤편에 이슨이 막 따라오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instead of running straight ahead, 앞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 대신에 앞으로 곧장 달려가지 않고 그 선수는 친절하게 그 공을 이슨에게 패스를 해줬습니다. So that he could score a touchdown. 뭐 할 수 있도록? 그가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도록이요. 자, 마지막에 있는 이 그는 누굴까? 누구겠니? 그렇지. 얘는 이슨이지, 그치? 나머지 선생님이 이제 초록 색깔로 표시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공을 주워가지고 엔드존까지 달려갔던 그 다른 친구이고,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도록의 주어가 되는 히는 이슨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은 소댓이 들어있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 영어로 여러 번, 말로도 중얼중얼 해보시고 여러 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해석할게요. 앞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 대신에 그 선수는 친절하게 그 공을 이슨에게 패스해 주었습니다. 그가 터치다운을 득점할 수 있도록. 괜찮죠? 자, 이때, 자, 이 문장을 영작할 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은 부분은 so that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란 뜻이에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절을 이끕니다. 이 뒤에는 주어 동사 S-V-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가 따라오는데 이때 이 동사 자리에 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의 can이나 조동사 may를 쓰고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계속 갈게. 자, 그러니까 이 공을 주워들고 엔드존까지 달리던 친구는 대단한 거지. 누구나 자기가 터치다운을 득점하고 싶을 거거든. 거의 이게 마지막 골일 텐데, 그치? 그런데 이슬한테 그걸 뒤에는 이슬한테 패스를 해준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자. 모든 눈이 이슨에게 있었다. 이슨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슨을 향해 있었어. With the ball in his hands. 공을 가진 채로. 그의 손 안에. 그 두 손 안에 공을 들고서 everything seemed to be moving.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In slow motion, 슬로우 모션 속에서. 어디에서처럼?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처럼. 자, 해석되시죠? 자, 이 부분도 영어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치사 with 뒤에 명사 전치사 구 이렇게 써서 명사가 전치사 구 속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때 with는 뭐뭐 한 채로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한 채로
자, 전치사 with가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구문이 이 본문 전반적으로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고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갈게. 자, 그러니까 공을 얘가 딱 들고 터치다운을 하러 가는데 이 장면이 꼭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야.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어. 눈을 뗄 수가 없었지. As he made his way, 그가 자기의 길을 만들 때 어디로? 엔드존으로. 엔드존으로 자기의 길을 만들었다. made his way to. make 소유격, way to 명사. 이렇게 쓰면 어디 어디로 나아가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에요. 익혀두세요. 자, 그가 엔드존으로 나아갈 때 모든 눈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They saw him. 그들이 봤어요. 그들은 그 관중들이겠죠? 그들이 봤습니다. 그를 보았는데 그가 뭐 하는 걸 보았냐면 cross the goal. 미안해. 골을 크로스하는 걸 봤죠. 아, 미안해요. 골이 아니구나. 좀 실수. 골이 아니고 골 라인을 아직 잠이 안 깼나 봐요. 자, 골 라인을 크로스하는 걸 봤어요. 근데 뭐 하기 직전이었냐면 시계가 run out. 바닥나기 직전에. 이 run out은 run out, 뭐뭐가 바닥나다, 뭐뭐를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야. 시계가 바닥났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뜻이지. 자, 시간이 다 되기 직전에, 즉 경기 종료 직전에 온라인을 크로스 건너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죠. 자, unexpectedly 예기치 못하여서 깜짝 놀래서 everyone in the crowd 군중 속의 모든 사람들이 leaped to their feet 그들의 발끝으로 섰다. 발로 폴짝 뛰었다. 이 말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의 의미예요. 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With their hands in the air. 뭐 한 채로 그들의 손이 공기 중에 있는 채로요. 괜찮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with가 뭐뭐 한 채로의 의미로 쓰였고 뒤에는 명사 그리고 전치사 구 이런 형태로 쓰여 있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아우, 목이 아프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마지막 골라인을 이제 넘어섰다는 것은 터치다운을 득점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득점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 손을 하늘로 들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야. 자, 굉장히 극적인 순간이지. They were bursting. 그들이 터뜨리고 있었어. 자, 뭘 터뜨리고 있었냐면 with excited shouts. 신난 흥분. 고함 소리. 그리고 미안해. 신난 고함 소리. 그리고 and unending cheers. 끝나지 않는 뭐 응원, 함성, 환호. 이것들을 가지고 이것들과 함께 터지고 있었어요. for Ethan, 이슨을 향한. 자, 여기서 이 excited, unending 이런 분사 형태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exciting shout라고 하지 않습니다. excited shout라고 하고요. 왜 그러냐면 exciting shout 하면 그 소리가 남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놀라게 하는 고함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나서 지르는 고함이거든. 즉 신남을 느껴서 지르는 고함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낄 때 쓰는 과거분사 PP 형태를 써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unending은 끝나지 않는 이란 뜻의 현재 분사이고요. 자, 문법적으로 지금 요 단락이 문법적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자잘한 문법적인 설명들을 좀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계속 갑니다. 자, 이 순간에 모든 에슨의 노력, 노고와 하드워크, 노력, dedication, 헌신이 was being rewarded. 뭐 되고 있었냐면 보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with glory, 뭐와 함께? 글로리와 함께, 영광과 함께. 됐죠? 자, 이 문장도 문법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 모든 에선의 노고와 헌신 이 주어인데 이렇게 all of 같은 표현을 부분 of라고 합니다. 이 부분 of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부분 of 뒤에 있는 이 명사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 이 문장에 그럼 주어가 이슨의 노고와 헌신 두 개인 것 같은데
왜 동사를 단수 was로 쓴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노고와 헌신, 이 두 명사가 다 추상명사라서 셀 수가 없고, 자, 거기에다가 노고와 헌신을 각기 다른 두 개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쓴의 노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as being rewarded라고 쓰는 것이 틀리지 않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수동의 형태, 그죠? 과거 진행 수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 이 동사 형태를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한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영어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이슨이 굉장히 그동안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었나 보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슨의 터치다운이 didn't win the game. 게임을 이겼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승패를 갈랐던 건 아닙니다. But it will be worth remembering. 하지만 그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 왜요? 경기를 이것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닌데 이미 경기는 종료 2분 전에 이제 승배가 가려진 것 같은데 왜 이게 굳이 그렇게 기억할 만한 일인 건가요? By now, 지금쯤 되면 you are probably wondering. 아마 여러분은 궁금해하고 있겠죠? Why? 왜 그런지 궁금해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 뒷부분에는 왜 이슨의 터치다운을 기억해야 하는가? 왜 이슨의 터치다운이 기억할 만한 것인가? 에 관한 부연이 이어지겠죠. 스토리가. 그래서 뒷부분에 이어질 내용은 이슨의 어떤 노력에 관한 스토리가 이어지겠죠. 네, 노력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지나가기 전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전치사 with에 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고 뒷부분의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전치사 with는 동시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를 쓰고 이 명사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입니다. 명사를 쓰고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쓰는데 명사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보통 형용사 덩어리로 씁니다. 명사 수식이니까 형용사 덩어리로 쓰고 이때 이 자리에 오는 형용사 구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분사구.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 VING, VED와 같은 분사구. 얘가 대표적이고 또는 아까 첫 번째 있었던 경기할 이분을 가진 채로 했을 때 뭐뭐 할의 뜻을 가지는 투부정사, 형용사구죠. 또 마지막으로 전치사구. 이런 것들을 이제 명사의 뒤에 목적격 보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명사가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얘를 목적격 보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덩어리 자리에 이런 아이들을 씁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명사가 보어한 채로, 명사가 형용사구 한 채로, 명사가 형용사구 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령 지금 이 단락에 있는 두 개의 with 덩어리의 경우에 with the ball in his hands. 그의 공이 그의 손 안에 있는 채로. 그 공이 그의 손 안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때 내가 한 해석을 잘 더듬어 보면 공이 손 안에 있는 채로로 해석을 해요. 즉 여기에는 명사와 전치사구 사이에는 보통 분사, 있는, being이 생략되어 있구나라고 봅니다. 괜찮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나왔었던 with their hands in the air. 그들의 손들이 공기 안에 있는 채로, 공기 중에 있는 채로, 하늘에 떠 있는 채로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있는 채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니까, 있는이라는 의미의 현재 분사 being을 생략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죠? 네, 다음 내용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자, 이슨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자, well, Ethan is only 5 feet tall. 자, 이슨은요, 고작 5피트 키 정도밖에 안 됐어요. 키가 5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5피트는 1피트가 성인의 남자 보폭 30cm 정도 된대요. 그 정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5피트면 150cm가 조금 넘습니다. 152cm 정도 될 거예요. 작은 키즈 남자로서. 그리고 그의 다리들은 부자연스럽게 bent, 구부러져 있었는데 away from each other, 서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다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밖으로 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It is difficult for him. 그랬기 때문에 어려워요.
for him, 그에게는 to walk, run, or move around. 걷고, 뛰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it은 가주어, to 부정사 이후가 진주어, for him은 to 부정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자, because of his condition, 그의 컨디션 때문에, 그래서 그의 그런 장애 때문에 he decided to leave his crowded high school. 그는 그의 붐비는 고등학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in the big city, 대도시에 있는, 즉 대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었나 봐. He moved to our school. 그는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In the middle of his first year. 그의 첫 해의 중간에, 즉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in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그리고는 that following summer, 그 이듬해 여름, 그 다음해 여름에 he asked the coach, 그가 코치 선생님께 여쭤봤죠. If he could join the football team, 그가 그 football 팀, 미식축구팀에 조인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있냐고 물어보았죠. 자, 접속사 if는 여기서 명사절을 이끌어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여 혹은 뭐뭐냐고, 우리말로는 뭐뭐냐고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whether로 바꿔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되죠? 자, 계속 갑니다. 자, 풋볼팀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As a sophomore, 2학년으로서. 됐죠? 자,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용 일치를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1학년 중간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어. 대도시에 살다가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와서 그 이듬해, 즉 2학년 때 풋볼팀에 들어가도 되냐고 여쭤봤어. 자, 코치 선생님이 처음에는 좀 확신하지 못했어. 좀 다리도 불편해 보이고, 그치? 신체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친구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망설이셨대. But in the end, 하지만 결국에는 he allowed Ethan to come to practice. 이슨이 practice에 오도록 허락을 해줬대. 괜찮지? 자, allow라는 동사의 쓰임은 중학교 때부터 반복적으로 많이 공부하셨죠?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써서 목적어를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regardless of his physical difficulties. regardless of는 뭐뭐와는 관계없이, 뭐뭐와는 관계없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신체적 어려움과는 관계없이 혹은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문맥상 괜찮잖니,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regardless of 대신에 despite 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의 전치사를 쓰셔도 괜찮겠네요. 그죠? 자,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 신체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는 worked, 노력을 했어요. 뭐 운동했다, 뭐 노력했다, 노력을 했습니다. just as hard, 딱 열심히,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누구만큼? 그 팀에 있는 every other player, 다른 모든 선수들만큼 똑같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똑같이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더 많이 노력을 했을 거야. 다른 선수들은 몸이 힘든 게 없으니까, 그치? 근데 그 선수들만큼 연습에 참여하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지? 괜찮죠? 자, 이 문장에서 as 원급 비교 구문 한번 잘 보시고 as와 as 사이에는 하드를 반드시 원급으로 쓰십시오.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죠? 또 every other player 할 때 every 늘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other players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although he knew 그가 알기는 했어. 알긴 했어. He would ever be a valuable player in any of the team's games. he would never be a valuable player. 가치 있는 선수. 그러니까 MVP 같은. MVP 할 때 그 V가 valuable이잖니. 그러니까 가치 있는 선수. 뭔가 득점을 내고 이제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걸 알긴 했어요. In any of the team's games. 그 팀의 게임 어떤 곳에서도. 그렇지만, 알긴 했지만, he poured his heart and soul. 그는 그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디에? into practice. 연습 속에. every day. 매일매일.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연습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표현 멋있지 않나요? pour A into B. A를 B 속에 쏟아붓다. 네, 이런 표현들도 멋있게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뒷내용으로 계속할게. 자, 그럼 앞단락의 내용은 이 이슨의 신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슨의 노력에 관한 이야기였어. 자, over time, however.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슨 became valuable.
이슨이 어때졌냐면 같이 있어졌어. 자, 여기서 왜 접속부사를 however를 썼을까? 그렇지. 앞에서 있으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valuable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했거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있으니 valuable한 선수가 된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역접의 연결사 however를 썼어요. 자, 있으니 그 팀에 같이 있어졌어요. In different ways.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 다른 방식으로에 관한 부연이 뒷부분에 이어지겠지? 이 문장 위치 같은 것들을 꼭 기억을 해줘. 그럼 다른 방식이 뭘까? 원래 팀의 valuable 선수, 한 선수다라고 하면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 뭐 패스를 잘하는 선수,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이런 선수일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이라고 했거든? 어떤 방식일까? His passion for the game. 이거네. 그치? 벌써 답이 딱 나오네. 그 게임을 향한 그의 열정. 그렇구나. 열정. 그의 열정이 was an inspiration to all his teammates. 그의 모든 팀 동료들에게 영감이었어요. 영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영감, 열정. 이런 방식으로 팀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구나. 자, because Ethan motivated and encouraged them. 자, 이슨이 그들을, 즉 팀메이트들을 동기부여해주고 격려해주고 했기 때문에 they became his most passionate fans. 그들은 그의 가장 열성적인 팬들이 되었습니다. Day in and day out. 날이면 날마다. Seeing Ethan's smile, positive attitude, and hard work. 에스의 미소와 긍정적 태도 그리고 노력을 보는 것은 주어, 이만큼이 주어입니다. 보는 것은 동명사 구 주어입니다. 것은 lifted,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을? Everyone's spirit, 모두의 정신을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됐죠? 정신이 다운되지 않고 고양된다. 사기가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니? 즉, 이슨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선수들도 본보기 삼아서 동기부여를 얻어서 이제 정신을 더 가다듬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지. 정신적인 거지. 이해되죠? 자, right before every game. 모든 게임 직전에 이슨은 always be in the middle of the group. 그 그룹에, 그 팀원들이겠죠? 그 팀원들이 모여있는 그 그룹의 in the middle, 중앙에 would be 있곤 했어요. 이때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offering motivational words, 뭐 하면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말들을 제공하면서. 아, 동기부여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슨이 팀에 기여한 부분인 거지. 정신적인 부분. 이해되죠? 아까 lifted everyone's spirit 뭐 이런 부분들도 이해되시죠? 자, he had a special talent.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For calming people down.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and bringing out the best. 최고를 끌어내는 것을 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in them, 그들 안에 있는. 괜찮죠? 전체사 for 뒤에 calming people down and bringing out 이 병렬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세요. 자, Ethan was also Winston High's loudest supporter. 이슨은 또한 윈스턴 고의 가장 목소리가 큰 서포터이기도 했습니다. 서포터였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얘기죠. He always observed every play carefully. 그는 늘 관찰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신중하게 주의 깊게. 어디에서? From the sidelines, 사이드라인에서. 얘들아, 후보 선수라고 해서, 아유, 나는 뭐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서, 그치, 투덜거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친구는 경기 한 번도 못 나가. 늘 사이드라인을 지킨단 말이야. 그런데도 거기서 계속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관찰하고 주목해서 보면서 응원해주고. 엄청난 거죠. 엄청 아무나 못해요. 자, although he wasn't the one, 그가 그 애는 아니었어요. 어떤 애? Making the actual plays on the field. 경기장에서 실제 경기를 만드는 애는 아니었어요. 이해되죠? 그랬지만, although, 비록 그랬지만, Ethan's mind always right there. 이튼의 마음만큼은 늘 바로 거기, 즉 경기장 위에 있었습니다. With his teammates, 그의 팀메이트들과 함께. 그러니까 마음으로 뛰는 거야, 얘는.
Everyone could sense his love for football. 모두가 감지할 수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sense는 feel의 의미겠죠? 자, 뭘 느낄 수 있었냐면 그의 풋볼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d the coaches admired his commitment. 그리고 코치들이 그의 커미트먼트를 찬사, 감탄, 칭찬했습니다. 자, 커미트먼트는 전념, 헌신, 뭐 노력이란 뜻이거든. 전념, 헌신, 노력이란 뜻이고 앞부분에 dedication이란 단어 있었지.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 데디 어디니? dedication 쓸 수 있지 얘기들아. 혹은 devotion도 헌신이라는 뜻의 명사니까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지. 자, 이 단락은 문법적인 부분보다도 내용적인 부분을 잘 집중해서 봐야 돼. 여기에 이제 이슨의 정신적인 가치, 이슨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팀에 기여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단락은 이 글의 주제, 뭐 중심 내용, 빈칸 이런 식으로 대입학 문제로 내기 참 좋은 단락이야. 이해되지? 또 어휘 문제도 내기 참 좋아. 뭐 열정이라든지 동기를 부여했다, 정신을 고양시켰다, 지지자였다, 전념 노력 이런 어휘들이 글의 주제를 관통하는 어휘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어휘들의 쓰임 혹은 이런 어휘들의 동의어, 반의어까지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해되지?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자. 마지막 단락이야. 자, 다음,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슨이 2학년 때 이 미식축구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2, 3, 4학년이죠. 지난 3년 동안, Ethan has been schooling us all. 우리 모두를 이슨이 가르쳐 줘 왔어요. 그죠? 가르쳐 줘 왔어요. school은 teaching 정도로 해석을 합시다. 자, in the game of life.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임으로 이 글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우리가 이슨의 모습을 본받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가 모두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락은 전체를 다 외우는 걸 권할게. 자, 계속 갑니다. He always reminds us. 그는 늘 우리에게 상기시켜줘. Remind A, of B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주어 동사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뭘 상기시켜 주냐면 뭐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줘요. 어떤 사실이냐면 Everyone is important to a team's success. 모두가 팀의 성공에 중요하다. 단 한 사람도 뺄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Though their role on the team may be small. 비록 그들의 팀에서의 역할이 작다 할지라도 작을 수는 있지만. Instead of putting all his efforts into trying to be the team's best player, 자, 그의 모든 노력을 넣는 것 대신에 뭐 속에 그 팀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속에 그의 모든 노력을 넣는 것 대신에 넣지 않고 he has done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He can. 그가 할 수 있는.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할 수 있는. To make the team better. 팀을 better하게 만들기 위해. 팀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이때 to make은 뭐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라는 뜻의 to 부정사 부사적 용법입니다. can make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다라는 걸 잘 보세요.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 팀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요. As Ethan has shown us. 이슨이 우리에게 보여주어 왔듯이. 자, 이때 as는 뭐뭐 하듯이 라는 뜻이죠. 이 as의 다양한 뜻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중학교 때 이미 많이 연습을 하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슨이 우리에게 보여주어 왔듯이 lifting up those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것이 is also of great worth. 또한 엄청난 가치의입니다. 또한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When we help others shine,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빛나도록 도와줄 때 help가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덩어리를 데리고 오는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 others 뒤에 shine은 동사 원형의 형태 혹은 to shine, 투부정사의 형태 둘 다 가능합니다. help라는 동사 때문에 자, 우리가 타인을 빛나게 도와줄 때 the light, 그 빛, 내가 빛나게 해준 다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빛이 will shine on us. 우리 위를 비출 겁니다. In return, 반사해서, 담례로.
너무 멋있는 문장이지, 그지? 내가 남을 빛나게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의 빛이 나한테까지 와. 나도 빛나는 거야. Yes, 그렇죠? Sometimes, 때로는 there is something better. 더 나은 것이 있는 겁니다. Than being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법이죠. 자, 마지막 단락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외워서 쓸 수 있기를 추천하고요. 해석 없이 그냥 모든 문장을 순서대로 외워보십시오. 추천할게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이 문장은 실제로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왔던 문장입니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문법적인 부분이 집약적으로 많이 있어서 가령 lifting up those around us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어로 those around us, those around us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선생님 여기다 뭐 who 이런 거 써도 되지 않나요? who를 쓰시려면 동사까지 who are around us 이렇게 써주십시오. those around us or those who are around us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뒤에 있는 of great worth 이 표현은 of 뒤에 추상명사를 쓰면 이게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가 돼요. 괜찮죠? 그래서 of importance 하면 그게 important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great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고 이때 그냥 형용사를 쓰면 될 걸 오브 추상명사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썼을 때 좋은 점은 이 추상명사 앞에 형용사 혹은 형용사를 또 꾸미는 부사와 같은 수식어를 앞에 많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부정어 같은 것도 붙일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명사화해서 좀 덩어리를 길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자주 씁니다. 네, 익혀두십시오. 네, 오늘 수업은 일과 수업은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